비가 내린 뒤 습하고 공기 중에 축축한 진흙 냄새가 나던 날, Please help me! He's not breathing! Please help me!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 같이 절박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Hello? Hello?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세탁실 바닥에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패닉에 빠진 여자의 남편과 아들이 있었죠. You got to tell my wife. You got to tell my wife. They got My her. whole life, dude. Please help her. Please. Oh my god. Oh my god. The best people that can possibly be working on her, okay? We got paramedics on her. All right? Oh my god. Let's see what's going on. God. That's my whole life in there, man. That's my whole life. Oh my god, Mama. Oh god. 경찰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She's like 220 pounds, man. I told her, man. You gotta take care. 남편도 어린 아들도 그저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슬퍼하고 있었죠. 어쩌면 여자가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건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지 몰랐지만, 사건 당시 그녀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한 세탁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눈과 귀가 존재했고, 그 눈과 귀는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노스볼드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4475번지 이동식 주택공원에선 며칠 내내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식 주택공원은 여행용 트레일러 같은 이동식 주택에 모여있는 공동주거단지를 말하는 거였는데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거세졌고, 공원 소유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공원 곳곳에 CCTV를 다는 거였죠.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에 안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제 범인이 CCTV를 피해 도둑질을 하려고 더욱 치밀해지겠다며 혀를 차기도 했는데, 그렇게 CCTV 설치를 한 뒤 도난 사건은 잠잠해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말 CCTV를 피해 다니는 건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CCTV는 도난 사건의 실마리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범죄 현장을 포착한 거였죠. 공원의 소유주는 공원 곳곳에 보이는 CCTV 이외에 공원의 공용 공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한쪽에 주민들이 와서 세탁을 하는 공용 세탁실이 있고, 처치 곤란의 물건을 놓고 가기도 하는 공원 사무실도 그중 하나였죠. 소유주는 CCTV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처럼 보이게 꾸며놨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민들 중 누구 하나 그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원 주민 중 하나인 데보라 드 핀토도 마찬가지였죠. 2018년 6월 18일 늦은 오후 공원 사무실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이곳에 살고 있는 데보라 드 핀토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13살 딸 메리와 10살인 아들 마이클과 함께 임시로 여행용 트레일러에 거주하고 있었죠. 콜로라도 대학교 내에 있는 식당의 셰프로 근무하고 있던 데보라는 이날도 3교대를 마치고 늦은 시간 퇴근을 한 거였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트레일러가 아닌 공용 세탁실이었고, 데보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남편인 스콧 존스였죠.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over there? I'm getting one. Get out of here, Scott. 사무실을 지나 세탁실 쪽으로 간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카메라 시야 밖으로 벗어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서로를 향해 쏘아붙이는 신랄한 목소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We're fighting for an hour over nothing. Lynn, I'm done. We are never going to be together. You're so cruel. Is that all you got, cruel and mean?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모적인 싸움에 지친 데보라와 그런 데보라의 태도가 거슬리는 듯 보이는 스콧. 싸움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데보라는 그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스콧은 그런 그녀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였죠. You're getting my way. Weird. Who's in here? You're getting out of my way. No, whatever. Get away from me. Deal with the media. Oh, don't touch me, Scott. You can't force me to love you anymore. Get out of the... Where's the door? I'm trapped. Get away from me. You make me feel terrible. Get away from the door. 데보라는 자신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스콧과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했고, 폭발하듯 그에게 악에 바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도움을 요청하는 데보라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이어진 소름 끼치는 침묵.
더 이상 세탁실 안에서 신경질적인 데보라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안절부절한 모습의 스콧이 카메라가 있는 사무실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이 보이는 그는 이윽고 사무실에서 나갔죠. 그런데 밖으로 나간 그가 한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와 신랄하게 말다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사무실에 고작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2018년 6월 18일 늦은 밤, 저는 미국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같은 날 밤 이동식 주택공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공원 관리인이었고 그는 피해자인 데보라드 핀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I hear him arguing for about 15 minutes, and then right at 7 o'clock, you hear like some screaming, and it just sounds like something bad is happening to her. Okay. And then he does not come out of the back 45 minutes. Okay. And then when he does, he's saying, oh my God, and he's kind of pacing. Okay. And I just got chills up in my spine. I couldn't watch it. 관리인이 봤다는 건 당시 사건 현장인 공원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던 CCTV의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사무실 구석에 오래돼 보이는 코코아 파우더 봉투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실을 들락거렸던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건 데보라를 살해한 범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범인이 최초로 죽은 데보라를 발견한 신고자이자 그녀의 남편인 스콧이었죠. 저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경찰부터 당시 스콧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걱정을 했고 그녀가 자신의 전부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때 스콧은 경찰에게 데보라가 어디선가 떨어졌을 거라는 말을 꽤나 자주 했다고 했는데요. She's like 220 pounds, man. I told her, man, you gotta take care. Go up to that damn pipe where they heat up the end and they stick it in that stuff. 그는 계속해서 데보라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고 심각한 건 아니지만 평소 약물 사용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흘리기도 했죠. 이는 모두 데보라의 죽음이 그저 비극적인 사고일 거라는 자신의 이론에 신빙성을 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 다니엘 링감펠터 박사의 부검 기록에 따르면 데보라의 사인은 살인에 의한 질식이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질식 가능성이 있는 교살이었는데 데보라의 목 근육에는 출혈이 발생했고 눈과 입술의 혈관은 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로 보아 데보라와 스콧은 공원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했고 CCTV 사각지대인 세탁실 안에서 스콧이 화를 참지 못하고 데보라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 말다툼의 원인은 녹화된 영상 속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라는 데보라의 말로 짐작한다면 이혼이 결정적인 갈등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볼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데보라와 스콧,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그들의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봤는데요. 장녀인 메리는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좁은 트레일러 안에서 그 싸움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 트레일러 옆에 주차된 자동차로 피신했다고 설명했죠. So they were arguing outside, but do you know what it was about? Was it real serious or just like a normal argument? Kind of sounded serious. 공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메리는 데보라가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실로 향했을 때도 또 숨진 순간에도 차 안에 있었던 게 확실했는데요. 그런 메리가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건 동생인 마이크가 어디야? 엄마가 죽었어? 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메리와 다르게 데보라가 죽은 현장을 발견했죠. 그런데 마이크가 그 현장에 가게 된 경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He came in like screaming, and he was saying that he thought he was dead. So he brought me into the room, and she was just purple and cold. 대체 세상에 어떤 아빠가 무작정 아이에게 방금 전 죽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물론 그가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지른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콧의 행동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 의도를 사무실에 숨은 CCTV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콧은 데보라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약 47분간 세탁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사무실 쪽으로 모습을 보인 뒤 그가 한 일은 경찰을 부르는 등 자신과 같은 성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죠. 그리고 He's gone, man.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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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Mama, wake up, Mama, please. Oh God. Oh God. Please do help us.
스콧은 처음 현장에 온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보여준 연기를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준 겁니다. 아들의 앞에서 보여준 호들갑이 나중에 아들이 경찰에게 증언을 할 때나 자신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데보라는 세탁실에 이미 죽어 있었고 나는 아들과 함께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죠. 나름 머리를 굴려 진짜 이 살인사건으로 엄마를 잃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과 사건의 범인인 자신을 최초 목격자란 이름으로 묶은 그의 야비함에 헛웃음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야비하고 악독한 인간이라면 살인이 다툼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에라도 스콧이 데보라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데보라와 스콧의 이웃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죠. He was a stay-at-home. But they have kids? They Oh, had, that's right. they had Yeah, two they did. kids, and Yeah. he was kind of a pain in the neck. he had nothing to do One of but those come people. down and kind of bother us all the time. Jeez. But she was a very hard-working, good girl who got taken advantage of a lot. She worked 2 jobs while he didn't work any. And 이웃들이 보기에 스콧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남편이었고 데보라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안타까운 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걸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김 형사는 즉 스콧의 옛 직장 동료인 가드너라는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전해왔고 저는 곧바로 가드너를 찾아가 스콧과 데보라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He was talking about how that was all over and done with, and he was going to move on. Oh, they had separated Yeah, and that was done. 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에 가드너는 스콧으로부터 데보라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한 명이 트레일러로 이사를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화해를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최근까지 스콧과 데보라는 트레일러 공원에서 함께 생활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가드너는 스콧이 데보라에 대한 위험한 생각이나 폭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평소 분노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함께 일을 했던 직장도 금방 그만둬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 가드너 이외의 스콧의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한 친구가 스콧에게 만약 데보라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가 그렇게 안 둘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했고 다른 친구에겐 데보라가 자신을 떠난다면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고 그녀를 땅에 묻을 거야 라는 끔찍한 소리를 했다고 했죠. 또한 자신에게 빚을 진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친구들이 데보라를 처리해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평소 스콧이 데보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스콧에게 데보라는 자신의 곁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죠. 그때 김 형사는 제게 데보라와 스콧의 문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스콧이 오랫동안 거의 병적으로 데보라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왔었다고 전해왔고 꽤나 위협적인 문자 내용도 있다고 말해줬는데요. 그중엔 계속 바람을 피우면 내가 신처럼 당신을 벌줄 거야. 경찰도 접근 제한 명령도 나를 막을 수 없을걸?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난 잃을 게 없는 남자거든. 이라는 문자도 있었죠. 스콧은 거의 폭발 직전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두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는 즉시 메리와 마이크를 아동보호 서비스에 보냈고 스콧을 체포해 보안관 사무실로 인계했죠. 그런데 그는 신문실에 들어선 이후에도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Like she went like this. She started going like that and stuff. 또한 문제가 있었던 데보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했죠. I love my wife and she loves me, man. And I have no idea how that went down like that today, dude. 저희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When she fell, yeah, she was face down. She fell.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에게 그 시각 사건 현장에 데보라와 스콧을 제외한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걸 말하기로 했는데요. That doesn't prove anything, and you know that. 마지막 발악처럼 스콧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요시키기엔 충분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진실이라 믿으며 침착하게 앉아있던 그는 CCTV의 존재를 알고 나자 아주 초조한 듯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스콧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데보라가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Enough. I'm taking kids. I'm taking the kids. You ain't taking my kids. Threatening me with me, man. I mean, with me. She couldn't stop being a monster. She couldn't stop being cruel, man. You don't know what she's done to me. You don't know the cruelty she's done, man.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I believe it makes a man temporarily insane for a minute, man, when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at? You don't know the troubles. You don't know the pain. You don't know what I've endured. You don't know what that woman put me through. You don't know what she did to my son.
You don't know. 스콧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CCTV 영상 속 괴물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건 데보라였고 괴물에게 살해를 당한 것도 데보라였습니다. 그리고 고작 10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죽은 엄마의 시신을 보여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괴물은 스콧,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범행을 자백한 스콧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인 스콧의 행동들은 왜 데보라가 녹화된 영상 속에서 그에게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All she did was abuse all of us for many years. I just couldn't take it anymore.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m sorry. I didn't believe her anymore. She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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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s. Never stopped lying. 그는 자백을 한 뒤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데보라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갔을 때는 교도소 전화는 전부 녹음 중이라는 걸 잊었던 건지 자신의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도 데보라가 모든 걸 망쳤다는 말을 했고 데보라와 만나기 전 낳았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데보라는 이제 지옥에 있을 거라는 악담을 쏟아부었죠. 또한 이제야 데보라가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걸 후회할 거라는 말과 지금은 자신이 좋은 남자였다는 걸 알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말의 후회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스콧 존스는 2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한 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죠. 최대 형량인 48년형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메리와 마이크에 대한 접촉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스콧이 감옥에 간 뒤 메리와 마이크는 데보라의 친척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메리는 벌써 성인이 됐을 텐데요. 메리와 마이크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보여준 끔찍한 모습보다 혼자 가정을 책임졌던 어머니인 데보라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